안녕하세요. 저는 리임 준비기획단 의제팀의 송현아. 기획팀의 길태영입니다. 현아님, 저희 오늘 어떤 일로 모였죠?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의 하정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Q&A 세션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네, 저희가 외교부 청년 인턴들을 대표해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려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Let's go!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챗GPT의 상용화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등도 생성형 AI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사용될까요? 네,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지, 그리고 최근 생성 AI가 요즘 보면은 글, 그림, 영상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잠금 해제를 할 때 쓰는 게 지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안면 인식을 쓰기도 하죠. 그거 다 인공지능이고요. 아마 대학생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클로버 노트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자님들도 인터뷰를 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죠. 글을 사람들이 인터뷰를 막 하거나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다 글로 바꿔주는 거, 그거 다 인공지능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생성 AI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의도도 파악도 잘하지만 지식 추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에 나오는 생성 AI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AI 비서 혹은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혹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직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보조 도구로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와서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은 국산 AI 반도체, 한국어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 등 AI 개발 시 중요한 역량들을 갖춘 국가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AI 역량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역량에 기반하여 책임있고 안전한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AI 역량을 순위를 매기자고 하면 사실 순위를 매기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량을 평가하는 큰 두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하나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매년 발간하는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명시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영국의 토로트러스 미디어에서 옥스퍼드 리서치와 함께 발표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토로트러스 미디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점수 기반으로 조금 바꿔보면 미국이 100점이라고 하면 중국이 한 60점 정도 되고, 그리고 3등부터 한 10등까지가 거의 이제 40점에서 50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위 미국과 2위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영국, 캐나다, 한국 등이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책임감 있고 안전한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막 상상 속에서 혹은 제대로 운영을 해보지 않은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자고 하면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AI를 활용한 전체 생태계 혹은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경험을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어요. 실제로 AI를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많은 산업에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성을 평가를 할지, 어떻게 해야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감 있는 AI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에 공유를 하고 각 모든 나라들이 AI를 도입하고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소위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죠. 이런 경험들 공유를 통해서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안전하지만 AI가 가져올 혁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9월 한국에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인 리에임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사 분야 혹은 국방 분야의 AI 활용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무기 혹은 전력 체계 이런 쪽에서의 AI의 적용일 것 같습니다. 실제 드론이라고 하는 이런 첨단 장비들, 새로운 무기들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 즉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해야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하면은 실행까지 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드론이나 뭐 전차나 무기들에 탑재가 됐을 때 각 어떤 전시 상황 혹은 그 해당하는 작전 상황에 맞추어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빠르게 실행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전쟁 상황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방에서도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경쟁력 있고 강력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국방 경쟁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게 꼭 무기 체계에만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방도 어떤 전투력과 관련된 업무 그 아래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행정 업무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인사 행정도 해야 되고 군수라고 하죠. 로지스틱스입니다. 여러 가지 보급 물품도 날라야 되고 이런 그 기본적인 전투 근무 지원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 AI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런 간접적인 부분에서의 활용을 통해 국방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거기서 강화된 역량을 좀 본질적인 전투력 강화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군사 목적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리에임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은 그러면 인공지능이 과연 공격 명령을 내도 되는가 혹은 스스로 공격 결정을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혹은 어떤 원칙은 공격 명령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사람 지휘관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정보 수집이라든가 상황 파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어떤 전략적인 결심을 하는 혹은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지휘소는 보통 전장에서 떨어져 있게 마련인데 전장에서 돌아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하는 것들은 AI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는 지휘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특정 국가 혼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마치 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를 위한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감대를 만들고 그라운드 룰을 만든 것처럼 리에임도 인공지능이 어떤 국방 분야 혹은 무기 분야에 가져올 굉장히 큰 파급력에 대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보편적인 원칙들이 필요한지를 잘 논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안전한 그러면서 국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 국가들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에 대한 높은 관심이 존재하지만 국가별, 기업별,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고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할 것 같은데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국가 간 인공지능, 기술, 산업, 확산 정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OECD 같은 어떤 국제 기구들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진국이 AI 기술 분야에서도 대부분 선진국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 중국 마찬가지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앞서고 있고, 그럼 이런 나라들이 혼자 앞서가서 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개발도상국의 AI를 격차가 생기지 않고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도 AI가 가져올 수 있는 혁신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AI 서울 서밋, 즉 AI 안정성 정상회의였는데, 여기서도 안전만 강조를 한 작년 11월 영국 회의와는 달리 안정성뿐만 아니라 혁신 그리고 포용성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AI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안전 문제만 대두되는 게 아니고, 이 AI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풀기 어려웠던 새로운 성장 동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기회를 특정 국가들만 향유하는 게 아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함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죠. 실제로 AI가 가져올 기회와 안전성을 모든 나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리에임 회의는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라고 하는데 다소 무거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혹시 센터장님께서 산업계 대표로서 책임 있는 군사 분야 AI 이용에 대한 산업계의 기여 방안에 대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업계가 많이 기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무기 체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에 맞추어서 직접 기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장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방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바로 어떤 무기 체계와 연관된 AI 기술 개발하고 저희의 산업적인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AI 학계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연구 개발한 기술들이 무기의 적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꼭 무기 체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그 국방 전반의, 특히 그 무기 체계 아래에서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행정 부분, 그 다음에 문서 작업 같은 것들, 그리고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군수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계에서 틀림없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책임감 있는 AI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책임감 있으면서도 국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국방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공감대가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외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데, 산업계에서도 비슷하게 기술적인 관점, 산업적인 관점, 사회에 끼치는 영향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서의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드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네, 리에임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에임은 군사 목적에서 책임감 있는 AI 이용이라는 말답게 외교적인 능력, AI적인 능력, 국방 능력,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리에임이라는 행사에 맞추어서 이 리에임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글로벌 AI 이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정우 센터장님의 답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정우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국제사회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송윤아님, 오늘 질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님. 그리고 여러분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리에임 고위급 회의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9월에 개최되는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에임 준비기획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